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주말부터 서울 곳곳에서 한강 봄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피고 있는 개나리부터 4월 첫 주에는 벚꽃, 그리고 5월에는 유채꽃과 찔레, 장미가 한강을 물들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그 첫 시작으로 성동구 응봉산에 만개한 개나리 축제를 현장 연결해 봅니다. 3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 면목 유수지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사용 계약이 만료를 앞둔 가운데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며 1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된 뚝섬역 상점가가 지역 거점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파구, 서초구의 기초의회 의장들이 공통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개최됩니다. 그림 그리기와 백일장, 풍선 아트 등 상춘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중랑구 면목 유수지 상부 공간에는 현재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이곳 대형마트의 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유수지 활용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 등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지상부는 현재 한 대형마트가 입점해 주차장과 판매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대형마트의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후 공간 활용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에 그 판매 시설이 있고 지상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복합 문화시설, 여기는 정말 문화시설이 없거든요. 이 동네는 실내 체육관하고 도서관 같은 그런 게 들어오면 좋죠. 구청 역시 현재 면목 유수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현재 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구는 도서관 유치 여부와 용역 결과, 주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시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어요. 일단 그거 여부에 따라서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시설들을 같이 좀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준비 중인 면목 유수지.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상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구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보통 구의원들은 구정질의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북구 의회의 경우 구정질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구정질의는 취소됐습니다. 22명의 의원 중 단 한 명도 질의 안건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 예정됐던 안건 처리만 신속하게 이뤄진 가운데 임시회는 폐회했습니다. 우리 264회 폐기할 거니까 일단은 구청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나올 준비를 해라. 알려준 거고 24시간 전까지 구청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보를 안 했죠. 그래서 그 질문이 사라져가지고. 구정질의가 돌연 취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구정질의 안건이 접수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취소된 전력도 있습니다. 또 구정질의 건수에서도 타 자치구 의회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성북구 의회 구정질의 건수가 7건인데 반해 서대문구는 50건, 종로구는 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로구의 경우 구의원 수가 성북구의 절반인 11명입니다. 특히 성북구 의회 구정질의 7건 중 6건을 진행한 의원은 동일인입니다. 22명의 의원 중 단 2명만이 구정질의에 참여한 겁니다. 모 의원님은 따로 준비 중이신 건 없으세요? 없어. 아니, 상선인데 초선들한테 한 게 지금. 여러 아이템으로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또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후에 진행 못 시킨 건 있는데 저는 좀 이처럼 비판과 감시 역할에 소극적인 구의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 방법 중 하나인 구정질의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구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네. 주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인데 아무 구정질의가 없다는 것 자체는 네. 의회의 기능 부전을 의미하는 거지요. 네. 안을 추인하는 정도로 끝나니까 네네.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까지 대변해야 할 구의원들. 그들의 굳게 닫힌 입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지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를 일컬어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합니다. 이를 세 개 지역 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의회 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인접자치구 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겁니다. 위례 과천성같이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 사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이웃 지역과 상호 교류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해답을 찾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세 의회는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정책 결정과 조례 제정,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문화, 예술 활동 교류 활성화를 내용에 담았습니다. 강남 3구가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날이고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또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남과 송파, 서초구 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한 번씩 의장당 간담회를 여는 한편 1년에 한 번 전체 의원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장단 회의는 서초구에서 열립니다. 자, 강남, 서초, 송파, 화이팅!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봄꽃들이 차례대로 꽃낭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만개한 개나리를 보면서 봄이 깊어감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성동구 응봉산에서는 개나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개나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성동구 응봉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조 기자 뒤로 아주 개나리가 만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봉산 개나리꽃은 성동구의 대표적인 봄 풍경이기도 하죠.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취재 때문에 이곳을 매년 찾고 있는데요. 예. 올해는 연회보다 더 개나리꽃이 만개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해 축제는 개화 시기를 잘못 맞춰서 축제 때는 이미 꽃이 다 진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축제라고 왔던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실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응봉동 동장이기도 했던 문성수 과장은 이 개화 시기와 축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면서 사실 머쓱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축제 시기와 개화 시기가 잘 맞아서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 개나리꽃은 이번 주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도 이 강변북로 운전하면서 이 응봉산 개나리꽃을 좀 보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 기자, 이 응봉산에 개나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네, 응봉산에는 예전에 이 씨 뿌리기 작업을 통해서 개나리 묘목을 많이 심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뒤로 계속 가꾸고 펼쳐나가면서 지금처럼 이런 자태를 뽐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응봉산이라는 이름에도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응봉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매를 풀어서 이곳에서 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꿩이 예. 상당히 많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봉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부터 이 개나리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마련됩니까?
네, 먼저 오늘에는 국악 공연과 합창단 공연 그리고 개나리 묘목 심기 등의 행사가 펼쳐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30일 가족 100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응봉산을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환경 콘서트와 환경 정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이 밖에 각종 먹거리를 선보이게 되고요. 성동구 변천사를 담은 다양한 사진전도 열리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소소한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다만 이곳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차량 이동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대중교통은 응봉역이 가까이 있는데요. 조금 500m 이상, 100m 이상, 1km 이상 걸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 밖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봄 기운 느끼면서 좀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그런데 조 기자, 이 개나리 축제 말고도 성동구 봄꽃 행사가 더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송정마을 벚꽃축제가 다음 달 5일, 4월 5일 날 열리고요. 예. 이곳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또 9일에는 금오산 벚꽃축제도 함께 열리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셔서 따스한 봄 기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봉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응봉산 개나리 절정은 4월 초라고 합니다. 야경도 멋지다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응봉산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광진구 중곡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구와 옷가지가 불에 타 4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민간 위탁한 구립복지시설의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구가 민간의 운영을 맡긴 요양원에서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구립복지관에서는 노동법을 위반했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5년 전부터 민간 위탁한 구립한남 노인 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4명은 지난해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일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양원이 기존에 없던 정년을 만들어 해고했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휴식시간이 다 까진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나이 지나서 들어갔고 여기는 정년은 없다. 그래서 입사를 했고 1인당 적은 사람은 350서부터 500까지인데 회사에서는 30만 원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너무 부당하다. 지난해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에선 시간 강사 3명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가 결국 3,800여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가롤 종합사회복지관에선 퇴직 종사자의 연차수당 300여만 원을 미지급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집행부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수당, 퇴직금 지불 문제에 허술함이 있었다는 점은 민간 위탁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구청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에선 위탁한 사무가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구립요양원에서 제기된 부당해고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구제 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다른 복지시설에선 현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아 현재는 시간 강사를 포함한 모든 복지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체불임금 판정이 났고 부당해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굉장히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용산구는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보완할 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뚝섬역 상점가가 지난해 특성화 첫걸음 시장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1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2021년까지 지역 거점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뚝섬역 3번 출구 방향, 생활 편의 업종부터 유흥 업종까지 500여 개의 상점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름하여 뚝섬역 상점가. 지난 2016년 4월 정식 상점가로 등록한 이후 현재 70여 명 규모의 상인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뚝섬역 상점가는 지난해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돼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특성화 사업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가는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시장이 한 10년 걸쳐서 첫걸음 시장이 될 거를 2년 만에 첫걸음 시장이 됐고 또 첫걸음 시장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문화환경 시장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이제 뚝섬역 상점가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고 뚝섬역 상점가는 역 근처인데다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각종 기업이 인근에 있어 낮 경기는 나쁘지 않은 편. 하지만 직장인 퇴근 후엔 매출이 급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달리 단절된 형태의 개별 점포를 운영하는 터라 상인들 간 유대가 적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쓰입니다. 우선 상인들이 주관하는 공동행사를 마련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강사를 초빙해 영업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명소인 서울숲과 살고지다리, 수제화 거리 등을 연계해 야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상인들을 돕습니다.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상점에서 모든 것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옛날처럼 멀리 안 나가고 뭐 쉬운 얘기로 백화점 안 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와 상인회의 목표는 2021년까지 뚝섬역 상점가를 지역 거점 시장으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구로구의 수건 사업인 차량기지 이전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사업 현실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철도기지 이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듯 500석의 구민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경 분야 설명회지만 주된 관심사는 이전 이후 현 부지 활용 그리고 사업 일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무엇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계획 발표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제 선거도 끼어 있고 그러는데 맨날 이거 갖고 많이 써먹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속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 착수까지 여전히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절차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도 빨리 해야 4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구로구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설명회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개발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토지용 계획을 좀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4월 정도쯤 해서 다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편 이전 예정지인 광명시에서 역사 추가 설치와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수용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가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 장비 탐지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서대문 구민과 지역 내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이틀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여성가족과의 전화 신청 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대여 가능합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점검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동구가 중소기업 시장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으로 구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와 기업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참여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와 참가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 지역 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은 4월 10일까지로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4월부터 올 연말까지 행촌권 성곽마을길에 노후된 도로와 계단을 정비합니다. 대상 구간은 행촌 이음길과 도성 이음길, 오르락길로 골목길 지작물 철거와 진입로 개선, 계단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단의 높이와 폭, 경사도를 조정하는 한편 보행약자를 위해 물결형 핸드레일을 설치합니다. 특히 한양도성과도 어울리는 소재이자 겨울철 안전을 고려해 화강석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합니다. 그동안 줄어가던 서울 인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세대 입주가 시작된 송파 헬리오시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서울과 경기권의 인구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도 문제, 늘어도 문제, 현재의 인구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